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먼저 영상과 함께 우리 2024년 문체부의 국감의 첫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마지막 날 9시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는 단독 보도로 문을 엽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됐다는 소식을 처음 접한 건 1945년 8월 15일 정오 히로히토 일왕의 육성방송 때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일왕의 육성방송보다 약 4시간 먼저 광복을 알린 최초의 한국어 방송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용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히로히토 일왕은 라디오를 통해 전쟁이 끝났음을 알린다는 의미의 종전 조서를 직접 낭독합니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촉구하는 연합국 공동선언, 즉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로 사실상 항복 선언입니다. 그런데 네, 그리고 이어서 지난 9월 18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방금 보신 본 의원이 KBS 뉴스를 통해 국민들께 소개한 한국어 해방 포고문을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기관장님들과 함께 듣고자 합니다. Here now to our listeners in Korea. 여러분, 조선동포 여러분, 다시 여러분께 반복합니다. 일본은 무조건으로 연합국에게 항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조선동포 여러분, 다시 여러분께 반복합니다. 일본은 무조건으로 연합국에게 항복을 하였습니다. Here now is the national anthem of Korea. 네, 총 7개, 4시간 분량인 이 오디오 자료는 미국 정부의 산하 라디오 방송인 미국의 소리 VOA가 우리 시각으로 1945년 8월 15일 오전 8시께 조선으로 송출한 방송의 내용입니다. 방금 이 방송을 전한 앵커는 후에 대한민국 3대 국회 부의장으로 역임했던 황성수 전 국회 부의장이십니다. VOA는 지금도 송출되고 있지만 당시 국내 독립운동의 해외 소통장구로 활용되면서 1942년에는 국내 독립운동가들이 단파방송 청취 사건으로 인해 일제당국의 300여 명이 한꺼번에 검거됐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라디오를 같이 들려드린 이유는요. 그동안 우리는 이 조선 땅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했던 이른바 광복의 신호가 일본 왕인 히로히토의 일본어 패전선언 방송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4시간 전에 우리의 말로 조선 땅에 전해진 최초의 광복의 소리가 있었다는 아주 귀중한 사실을 저희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히로히토는 쓰지 않았던 항복이라는 일본의 항복이라는 단어가 총 4시간 분량의 이 오디오 파일에 영어와 우리말로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고 황성수 앵커가 아주 감격적인 당시 조선의 독립을 알리는 그 환희를 담아 고스란히 전해진 것을 저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목표한 청취층이 미국 현지에 사는 우리 미주 동포들이 아닌 일제치에 신화하던 조선의 민중들이었던 점이 이 사료의 역사적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소중한 자료를 사실은 제가 처음 발견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제가 성명을 확인하지 못한 우리 국민께서 미 기록관리청 웹사이트에서 이것을 발견을 하고 진위 여부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을 인터넷 포털에 올리셨는데 우연히 저희 의원실에서 국정감사를 준비하던 중에 이제 발견을 했고 그래서 본 의원이 문체부, 국가유산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에 이 자료를 인지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알지 못하셨더라고요. 장관님? 네네. 장관께서도 과거에 역사 스페셜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4년간 진행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아주 잠시 이 그 짧은 부분의 파일을 정리해서 들려드렸지만 이게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 공감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그 KBS 탑뉴스로 두 꼭지의 뉴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저도 알지 못하는 전국에 계신 역사 교수님들 그리고 역사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서 의원실로 역사 교과서 개정이 되면 반드시 수정돼야 할 부분이다라며 제가 예상치도 못한 칭찬들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도 국외 소재 문화유산재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매년 해외나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이러한 자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실제 직지 심취 의존이나 고정 욱보 그리고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자료 같은 이 귀중한 자료들이 정부의 국외 소재 문화유산재단을 통해 정부를 통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에 의해서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우연히 발굴되는 사례만 전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장관님과 문체부 그 산하기관들이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문화유산들 특히 이 VOA 방송 같은 경우는 광복 전에 그 광복의 독립운동의 소통 창구로 쓰인 만큼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 같은 우리가 아팠던 그 소리들을 더 많이 간직하고 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국가적으로 열심히 발굴하고 국민들께 이 자긍심 또 기쁨을 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체부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이 첫날에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게 되었고요. 내년은 특별히 광복 80주년입니다. 이 광복 80주년을 맞기 전에 우리가 이러한 소중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종감 전까지 위원실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 본질이 앞서 조금 전에 저희 배현진 의원님 질의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해방 전후에 우리의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해외에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문체부에서 좀 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아마 배현진 의원님이 저 자료를 발견을 하고도 혹시 이게 조작된 자료가 아닐까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요즘 이런 게 워낙 많아서 이제 이런 걸 잘못했다가 이제 방송사에서도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하는 이런 부서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박수현 의원입니다. 우리 아주 귀중한 자료를 발굴해서 국민에게 알려주신 우리 존경하는 배현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현진 의원님, 제가 지금 감사드린다고 말씀을